카레일 패스 사건에서 애쉬베일은 행복수술의 본질이 바로 풍요의 흉물의 혈육을 이식하는 것임을 밝혀낸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일행은 그래피아 아카데미로 향해 우선 만원을 조사하기로 한다. 그러던 중 우연히 만원 본인과 마주치게 된다. 그녀 역시 피로 칠한 게임의 생존자였으며 환월 게임에 참가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그녀는 아련자들을 시필드 시티로 초대하고는 TV 토론으로 승부를 가리자고 제안한다. 만원과의 대화 중 히메코는 그녀가 가면의 우인일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는다. 이에 주인공은 스파키에게 술집에서 단서를 찾아달라고 부탁했고, 그 결과 만원의 능력이 행복 문법이라는 사실을 밝혀낸다. 에바네시아와 휴거는 협력 관계를 맺었다. 심판의 신분으로 만원을 심판하려 했으나 실패했고, 그들은 블레이드 일행과 만나 행복 수술로 이식된 혈육이 풍요의 사도 찰나의 것임을 알게 된다. 주인공과 히메코는 토론에 참여하기 위해 방송국으로 향했고, 먼저 도착해 있던 썬데이, 애쉬베일과 합류한다. 하지만 토론은 정교하게 꾸며진 함정일 뿐이었다. 수많은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술을 받은 모든 사람이 끔찍한 괴물로 변이했고, 만원은 컴퍼니와 은하열차를 배후의 흑막으로 몰아세운다. 재난이 일어난 후 에바네시아는 스스로 금기를 어기고 이상낙원에 잠들어 있던 공포의 존재를 진압하기 위해 환월 게임을 개최했음을 밝힌다. 이를 통해 그녀는 불멸의 거목으로서의 근원적인 힘을 해방하여 사태에 개입한다. 한편 은랑은 펄의 의뢰를 받아 괴물을 만들어내는 이상신호를 추적하기 시작했으나 골칫덩어리 씨의 방해를 받게 된다. 그는 만원의 배후 지원자로 매우 강력하며 심지어 스텔라론 헌터의 각본에 간섭할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었다. 만원은 TV타원에 일행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방송하며 각종 수단으로 진실을 왜곡하고 20만 피해자의 원력을 빌려 골칫덩어리 환호를 환조해 일행을 각계격파하려 한다. 다행히 은랑이 에테르 카트리지 레벨 999의 능력을 되찾아 제때 해결할 수 있었다. 수많은 방해를 돌파한 끝에 일행은 TV타워 정상에 도착해 만원과 정면 대결을 펼친다. 그녀는 대중의 원력을 빌려 한때 우위를 점하기도 했지만 결국 주인공은 체내의 스텔라론으로 원력을 받아내 환락운명의 길에 올랐고 그녀를 완전히 쓰러뜨리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수술을 받은 사람들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블레이드의 제안에 따라 사람들은 힘을 모아 모든 찰나의 혈육을 그의 몸 안으로 모았고 덕분에 사람들은 행복수술의 영향에서 벗어난다. 위기가 일단락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에바네시아가 주인공한테 그림 속 세계의 창조자에게 경고해달라고 부탁한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한때 이상낙원을 뿌리 뽑으려 했던 절멸대군 아삿 프라마드가 다시 강림했다고 한다. 안녕, 자제인. 실은 에바네시아라는 중재자가 재난을 일으킨 만원을 벌해주길 기대했는데 내게 수많은 생명을 역병의 고통에서 구해준 것에 대해 천궁의 장군으로서 너에게 감사를 표할게. 앞으로 하는 이야기는 에바네시아 씨가 규칙을 어기는 위험을 무릅쓰고 내게 알려준 거야. 그러니 열차 밖으로 새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비밀로 해줘. 아하토피아의 코어에는 탐식의 우로보로스가 봉인되어 있어. 설마 탐식의 행적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생각해보니 대부분 사람은 들어본 적이 없겠네. 원래라면 재앙신으로 봉해져 정명부에 올라야 했을 재앙이거든. 갈망과 포식을 관장하는 고대의 신. 고대 괴수에서 진화한 에이언즈야. 하지만 그는 종적을 감춘 지 너무 오래됐고 선주연맹도 그의 행적을 관측하지 못해서 재앙신 인증도 발급되지 않았어. 물론 그의 명성에 그런 첨언 따위는 필요 없겠지. 천재의 짐승, 무별의 포식자, 허공의 침식. 이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잖아? 몸을 꿈틀거리는 것만으로도 별이 파괴되고 그걸
끝없는 탐욕으로 가득 찬 뱃속으로 집어넣는 존재야. 소문에 따르면 그가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곤충 때 재난시대였다고 해. 곤충 때와 손을 잡았다기보단 우주급 뷔페에 참가한 쪽에 가깝지. 곤충 때는 전체율이었고 지나가던 행성이야말로 메인율이었어. 자취를 감춘 지 오래된 그가 바로 이 행성에 봉인되어 있을 줄은 아무도 몰랐지. 진실은 알 수 없어. 하지만 이 소식을 듣고 나니까 청천벽력 같은 나쁜 소식을 들었는데 역시 자제인답네. 그러니 아이언툼 같은 대재앙 속에서도 무사히 살아남았겠지. 운명이 막다른 데 이르면 운수가 트이고 위기는 곧 기회인 법이지. 이 대지 깊은 곳에 별을 삼킬 힘이 잠들어 있다는 걸 안 이상 그걸로 블레이드 몸속의 골칫거리를 삼키는 것도 위험하지만 불가능한 길은 아닐 거야. 블레이드는 내 제안을 받아들여 그림 속 세계를 통과해 탐식을 찾기로 했어. 너도 곧 그림 속 세계로 떠날 예정이라면서? 점을 쳐봤는데 태계와 이괴 사이에 천지규의 기사동녀라는 괴사가 나왔어. 너희 두 사람의 길은 서로 다르지만 결국 만난다는 뜻이지. 장례식일까 모험일까? 구사일생으로 찰나의 혈육을 떼어내고 선주의 숙적을 멸하는 전투가 될지, 아니면 모든 원한을 끝맺고 돌아오지 못할 기로가 될지는 모두 그가 이 여행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달렸어. 블레이드는 내 계획에 찬성했어. 그 스텔라론 헌터 아가씨는 계속 반대하긴 했지만. 걸다니?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우리는 도박판 위에 칩도 아니고 남의 손에 던져지는 주사위도 아니야. 우린 사람을 믿지. 자신을 믿고 곁에 있는 동료가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을 거라 믿어. 그게 네가 만원을 이긴 원동력이자 내가 이 세계에 남은 유일한 이유야. 내 목표는 처음부터 끝까지 변한 적 없어. 난 활락을 내 점괘로 끌어들여 이 대흉의 판국을 뒤집을 거야. 아삿 프라마드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대한 대처법이 하나 있어. 다만 더 많은 일손이 필요해. 절멸대군을 꺾는 것보다 이 게임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활락에 바치기 더 적합한 기적이 또 어디 있겠어? 절멸대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으니 앞으로는 모두에게 짊어져야 할 책임이 생긴 셈이지. 난 먼저 가볼게. 출발해.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어! 그야, 은하열차가 또 한 번 난관을 헤쳐나간 걸 축하하는 거지. 너의 모험 이야기는 다 들었어. 맞아. 형식은 간단하지만 의미는 크지. 네가 만원의 음모를 좌절시킨 건 인정받아 마땅한 업적일세. 이 상낙원의 주민과 미디어가 어떻게 평가하든 우리는 널 위해 건배하고 싶군. 맞아. 네가 괴상하게 웃는 무슨 천인들을 잔뜩 만들어낸 흑막을 내려눕혔잖아. 이 몸은 현장에 없었지만 반왕이 해준 얘기만 들어도 엄청나던걸? 네가 승리한 덕분에 블레이드도 찰나의 혈육에서 완전히 벗어날 가능성이 생겼어. 고마워. 아울러 절멸대군에 대비하기 위해 앞으로 각자 맡아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작전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잠시 모이는 자리도 필요하죠. 자, 그럼 다 같이 잔을 들자. 이 낙원을 지키기 위해 싸운 모든 이들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앞으로 절멸대군의 어떤 음모와 마주하든 열차는 영원히 멈추지 않고 별 하늘을 질주하리라 믿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었기에 미래를 마주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어요. 이 힘을 앞으로의 여정에도 가져갈게요. 네. 왔어? 마치 세븐스와 네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
당연하지. 다낭이 이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는 날도 다 있네. 해가 서쪽에서 떴나? 이번 이상낙원 여행은 처음으로 우리 셋이 같은 목표를 위해 움직이지 않았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 너는 환월 게임에 참가했고 난 집요하게 쫓아오는 적이자 친구를 다시 만났지. 그리고 마치 세븐스는 놀고 먹는 완벽한 휴가를 보냈네. 잠깐! 왜 내 얘기는 놀고 먹기가 전부인데? 만화책도 잔뜩 샀거든? 이건 타지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고 체험하며 겸사겸사 아주 중요한 재충전까지 끝낸 거라고. 안 그래? 잠깐 멈춰선 지금 문득 너랑 마치 세븐스를 소홀히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맞아. 우린 사실 네 상태가 더 걱정된다고, 다낭. 블레이드는 효광 장군의 제안을 받아들였어. 그는 과거의 증오나 풍요의 저주에서 깨어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는 걸지도 몰라. 구사일승의 길인 만큼 함께 가려고 했는데 그가 거절했어. 이제 나도 이 세계로 시선을 돌려보려고. 효광 장군의 요청대로 웰트 씨와 함께 진을 치고 호위하는 일을 할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애쉬베일 씨가 술집에서 아삿 프라마드의 단서를 함께 조사할 사람을 찾고 있거든. 그래서 이 몸도 한참 쉬었으니 슬슬 몸 좀 풀어볼까 하고 자원했지. 응? 돌아오면 우리한테도 그림 속 세계 이야기를 들려줘야 해. 그러니까 그 여자가 너한테 찰나와 함께 탐식의 몸속으로 뛰어들고 나머지는 에이언즈의 위산에 맡기라고 했던 거지? 그리고 이건 우리 둘의 일인데 그쪽은 왜 따라왔어? 진정해. 작별 인사만 하고 갈 테니까. 제대로 된 장례식이라. 정말이지. 장렬한 결말이군. 그런 건 내 알 바 아니야. 내가 신경 쓰는 건 단 하나. 왜 제가 반드시 죽어야 하지? 하나만 충고하지. 새끼는데. 죽느냐 사느냐는 본인에게 달려 있어. 그 결정만큼 네가 대신하지 마. 내려앉았군.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야. 바다새 한 마리가 암초에 내려앉았어. 평범한 쇠로 만든 검으로는 불사의 숙명을 끊어낼 수 없는 법. 찰나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선택지는 많지 않아. 그 고대 괴수는 그중 하나고. 훗날 사람들은 주명의 범인이 대의를 위해 목숨을 버리고 흉물과 함께 끝없는 시면으로 몸을 던졌다고 말하겠지. 난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 고상하지 않아. 오래전 난 갤럭시 레인저에 합류하라는 당신의 초대를 거절했지. 이유는 간단해. 난 속이 좁거든. 태생적으로 대의를 품을 그릇이 못 돼. 이건 나와 찰나의 원한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맞아. 이게 타고난 갤럭시 레인저지. 그럼 나도 더 말하지 않을게. 블레이드, 정말 결정한 거야? 오랜 세월 동안 내게 죽음은 뼈를 파고드는 악병과 같았지. 신에게도 똑같은 고통을 느끼게 할 수 있다면 내 몸이 한 줌의 재가 된다 해도 기꺼이 받아들일 거야. 다른 사람들을 끌어들일 필요는 없어. 효광의 제안대로 찰나를 나와 함께 그림 속 세계의 끝에 묻고 탐식으로 녹여버려.
그래, 잘 가. 그냥 안 가는 건 어때? 배웅하는 김에 우리랑 같이 가면 좋잖아. 이상낙원에는 내가 처리해야 할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어. 네 직감이 맞았더군. 줄곧 배후에서 회방 놓던 그 자식이 바로 아사 프라마디야. 아하의 머리를 공처럼 차고 싶어 할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 그러니 난 이만 본업에 충실하러 가야 해. 절멸대군 조사라니 살아 돌아오지 못할 의뢰 같네. 그만큼 보수는 섭섭하지 않을 만큼 준비돼 있지. 그럼 살아서 그 보수를 받을 수 있길 바랄게. 치, 매번 이렇다니까. 넌 나랑 단둘이 있을 때 말을 안 하더라?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알잖아. 바닷새가 날아갔군. 우리도 이만 가자고. 급하게 전진할 필요는 없어. 마찬가지로 작별의 마음을 품은 한 친구가 이곳에 머물고 있으니까. 혹시 블레이드인가요? 이 길을 따라 내려가면 소원의 그늘이 심어진 강가에 꽤 많은 진령이 모여 있을 거야. 준비되면 진령을 하나 고른 다음 그래피아의 이름과 피안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소원을 마음속으로 되뇌면서 강물에 띄우면 돼. 때가 되면 내가 배를 몰고 와서 너희들을 그림 속으로 들여보내주지. 그래피아가 사라졌어. 정말 신출귀몰하네. 어쨌든 소원의 그늘 강가로 가보자. 같은 숲에 있는 나무들은 서로 양분을 빼앗는다고 하던데. 혹시 말이야, 우리가 찰나를 비밀의 정원에 있는 그 나무한테 먹이면 이렇게 먼 길을 올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 말 좀 해봐. 숲에 대해 이렇게 잘 아는지 몰랐군. 장난하는 거 아니야. 나 진지해. 또 다른 풍요의 서도를 흡수했다간 신목 자체가 더 큰 재앙이 될지도 몰라. 현재로서는 탐식의 허물 외에 다른 가능성은 없어. 풍요가 강해지면 불멸의 거목이 통제불능이 돼서 낙원이 망하고, 풍요가 약해지면 허물이 통제불능이 돼서 낙원이 망하고. 낙원이라면서 통째로 칼날 위에 세워져 있잖아. 결국 활락의 본질은 블랙 유머인 건가? 두려운가 보군. 아니, 난 네 선택을 존중해. 그래, 맞아. 두려워. 근데 어쩌라고? 내가 그 선조 사람의 뜻을 모를 줄 알아? 구사일생은 무슨 9번 죽기만 하지 한 번 사는 일은 없다고. 잘 들어. 가족의 죽음에 아무렇지 않아 하는 거 난 못해. 가족. 아니면 뭔데? 친구? 동료? 같이 놀아주는 사람? 아니면 쇼핑할 때 뒤에서 짐 들어주는 사람? 다 맞아. 뭐가 맞아? 가끔은 네가 진짜 바보인 건지 아니면 바보인 척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간다니까. 다 들리거든. 그냥 천재라고 생각해. 그게 더 간단하니까. 내 마음은 이미 정했어. 너도 할 텐데 때에 맞지 않는 감정은 임무를 망칠 뿐이야. 역시 바보인 척 하고 있었네. 사실 나도 마찬가지야. 반디가 병을 고치고 카투카가 꿈에 그리던 진심을 찾고
자신의 미래를 되찾는 그 녀석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다면 기꺼이 레벨 999 카트리지를 집어들겠어. 설령 언젠가 암흑구역의 그림자가 된다고 해도. 말로만 해도 TV타워에서 넌 이미 시간을 크게 초과했어. 다시는 그 물건에 손대지 마. 게다가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는 거지? 네가 직접 말해주라고. 나도 너랑 같은 구제불능의 츤데레니까. 이제 됐어? 좀 후련해? 아니, 진심으로 나한테 사과하고 작별 인사를 하지 않으면 이 일은 안 끝난 거야. 안 끝난 건가? 그건 그렇지. 응성이든 블레이드로서의 삶이든 난 이미 끝에 다다랐어. 마지막 결단이 다가오기 전에 가족과 제대로 작별 인사를 해야겠군. 누구냐? 알아, 의도된 실수라는 거. 역시 왔군. 전설 속 그래피아를 만났는데 제게 그림 속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마음속으로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진영을 강에 띄워보내면 그녀가 저희를 그림 속으로 안내해 줄 거예요. 1000년 전 전설 속 인물이 아직도 접속 중이란 말이야? 뭐 이상할 것도 없지. 결국 너희 둘 연배도 비슷하잖아? 이러니까 네가 무사히 돌아올 거라는 확신이 좀 서네. 그럼 시작하지. 오늘따라 유난히 말이 많군. 시간이라도 끄는 건가? 이상하네. 비가 왜 하류에서 오는 거지? 부름을 듣고 너희를 인도하러 왔어. 반가워. 속세의 연을 끊어내고자 찾아온 손님. 어? 한조종이 아니네. 과거를 끊어내려고 온 사람. 그리고 배웅하는 가족인가? 뭐 그런 셈이지. 풍요의 힘이라. 그리운 기운이네. 네 몸속에는 무시무시한 존재가 잠들어 있구나. 그 존재를 제압할 물건이 그림의 끝에 있다고 들었어. 우리에게 길을 안내해 주겠나? 아는 게 제법 많은 모양이군. 알겠어. 지체할 시간 없으니 다들 올라타. 고맙군. 산은 멀고 물은 고요하며 눈보라도 점차 잦아드니 남은 생을 마감하기에 참 좋은 때네. 남은 생을 마감한다고? 내가 보기엔 네 안에서 꿈틀대는 그 힘 그리 쉽게 사그라들 것 같진 않은데.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을 뿐이야. 물길을 따라 내려가는 길은 아직 멀어. 관례에 따라 네 과거를 뱃삭으로 받을 거야. 저 너머 피안에 닿을 항로를 그리기 위함이기도 하지. 내 과거라. 난 이야기를 잘하는 편이 아니야. 마음에 담아둔 걸 굳이 거창한 이야기로 꾸며낼 필요는 없어. 그저 한 번의 기억, 한 번의 호흡이라고 편하게 생각해봐. 지나간 일은 훌훌 털어내야 홀가분한 마음으로 여정을 떠날 수 있지 않겠어? 아무거나 말해봐. 나도 듣고 싶어. 그럼 인스머스의 외딴 섬 이야기부터 시작하지. 거긴 아무도 찾지 않은 황무지였어. 쓸쓸하고 적막해 망령을 거두기에 딱 좋은 곳이었지. 난 출발을 기념하며 녹슨 검을 그 황무지에 꽂았어. 스텔라론 헌터에 합류한 뒤로도 이따금은 그곳에 들러 새 검을 몇 자루씩 꽂아두고 올 줄은 나조차도 몰랐지.
검의 주인 중에는 내 목숨을 노리다 내 손에 죽은 자도 있고 늙고 쇠약해진 몸을 이끌어 마지막으로 날 한 번 보른 자도 있었지. 한때는 나도 장인이었어. 그 검들은 전부 내가 벼려낸 작품들이고 옛 친구들을 위해 글자 없는 비석을 하나둘 세웠고 그게 모여 어느새 비rim이 되었어. 그럼 난 내 검은 언제쯤에야 저 깊은 숲에서 잠들 수 있을까? 난 네가 묘사한 대로 이상적인 종착지를 그려낼 거야. 검을 묻는 자. 네가 바라던 피안에 도착했어. 이건 여긴 그림 속 세계야. 네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 모습을 바꾸는 곳이지. 부디 이 꽃밭이 네가 바라던 풍경이게. 훌륭한 솜씨군. 다만 난 네가 내 마음속의 황무지를 그려낼 줄 알았어. 황무지? 네 이야기에서 내가 느낀 건 황폐함이 아닌 한 장인의 아쉬움이었어. 황철을 달구고 숱한 무기를 빚어내는 화염은 용광로나 모루위가 아니라 바로 네 가슴 속에서 타오르고 있어. 네 가슴 속 깊이 간직한 그 작은 화염이 아직 사그라지지 않았기에 찬란한 꽃이 이 들판에서 개화할 수 있었던 거야. 너희들끼리 주고받는 그 알쏭달쏭한 말들은 우린 도통 못 알아듣겠지만 방금 웃은 거 맞지? 그런 적 없어. 가자고. 제가 드디어 웃었어. 근데 난 웃을 수가 없네. 진짜. 드디어 종점에 도착했네. 저 블루홀이 설마 그래, 너희는 아하토피아 깊은 곳에 파묻힌 비밀을 깨닫고 해방을 찾아 이곳에 왔지. 방금 내가 보여준 것이 바로 그 괴수의 입이 그리는 윤곽이야. 여길 떠날 기회가 생긴다면 이 비밀은 무덤까지 가져가겠다고 맹세해줘. 비밀을 지킬게. 저 블루홀이 정말로 풍요를 집어삼킬 수 있을까? 채워지지 않는 허기를 품은 짐승만이 영원히 증식하는 재앙을 끝낼 수 있는 법이지. 난 천년이란 세월 동안 그림 속을 지키며 탐식과 풍요가 벌이는 끝없는 줄다리기를 지켜봐왔어. 불멸자여, 저 안에 떨어져 맞이할 결말은 너와 나로서는 감히 가늠조차 할 수 없을 터. 어쩌면 순식간에 흔적조차 없이 소멸할 수도 있고, 천년이라는 세월 동안 짐승에게 산채로 뜯어먹히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끊임없이 되살아나 영영 안식을 얻지 못할지도 몰라. 네 평온함 속에서 고통이라는 오랜 친구의 존재가 느껴지는군. 이건
내가 학원과 하나가 된 이상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야. 네 말은 저기로 뛰어내려서 그 오랜 시간 동안 온몸이 갈기갈기 찢기는 고통을 겪어야 한다는 거야? 난 절대 반대야. 효광이 계획을 설명할 땐 그런 말 쏙 빼놨었잖아. 난 1000년 가까이 살아왔어. 고통 없는 편안한 최후 따윈 진작에 포기한 지 오래야. 고대 괴수에게 완전히 집어삼켜지지 않는 한 내 숨통은 끊어지지 않아.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까지 난 찰나를 모루 위에 쳐박아두고 망치를 휘두를 거다.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끊임없이 내리칠 거야. 꼭 그렇게까지 해야겠어? 은랑, 내가 낯간지러운 소리엔 영 소질이 없지만 딱 한마디만 할게. 과거 대장장이 시절에는 마음 맞는 친구들에게 늘 무언가를 만들어주곤 했지. 하지만 스텔라론 헌터에 들어오고 나서는 됐어. 척하면 척이지. 나보고 돌아가서 카프카가 발받침대로 쓰는 그 상자 열어보라는 거잖아. 그치? 설마 벌써 뜯어버린 거야? 진작 뜯었지. 안에 꽤 쏠쏠한 물건이 많더라고. 쓸만한 검 하나, 게임 컨트롤러 하나, 그리고 휴대용 리액터였나? 그건 그라모스 여왕의 유해를 재주조해서 만든 전투갑옷 코어야. 고양이 스크래쳐도 하나 있더라. 너 언제 발견한 거지? 정확히는 우리지. 감쪽같이 숨겼다고 생각했어? 장난해? 우린 최고의 프로팀이라고. 잊지 말고 나눠 가져. 기념용으로 말이야. 이런 말은 카프카가 하는 게 더 어울리겠지만 넌 스텔라론 헌터의 가장 완벽한 검날이야. 부러진 검일 뿐. 말이 많군. 떠나기 전에 너도 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지 않아? 제목도 있나요? 싫어하진 마. 몇 마디 안 되니까. 스텔라론 헌터가 되기 전엔 나도 한때 자아를 잃고 방황했었어. 미래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고 과거도 되찾을 수 없었지. 막 다시 태어났을 때 너처럼 말이야. 우리가 여기까지 자유로웠든 아니든 절대 후회하지 마. 지금까지 네가 걸어온 길을 부정하지도 말고. 그럼 지금처럼 계속하면 되겠군. 때가 됐네. 참, 그 암호는 기억하고 있겠지. 가까이 다가올 필요 없이 속으로 웃기만 하면 돼. 참을인이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둘이 똑같아야 싸움도 하게 된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 잘 지내.
모든 것을 끝내거나 진정으로 시작하거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넌 뭘 떠올릴까? 묵혀들기 시작한 건가? 시간이 얼마나 흐른 거지? 운해, 불멸의 거목. 죽음이 코앞인데 꿈에서 마주한 게 고작 이런 광경이라니. 심장 소리마저 희미해져가는군. 찰나, 넌 아직 살아있나? 난 아직 살아있는 건가? 이제 좀 정신이 드느냐, 흥성? 스승님? 아니요,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전 응성이 아닙니다. 새파랗게 젊은 녀석이 이 늙은이보다 더 얼빠진 잠꼬대를 하는군 그래. 우리 사제가 못 본 지도 참 오래됐구나. 그동안 네 솜씨가 녹슬진 않았는지 어디 이 스승에게 한번 보여보거라. 술잔을 기울이며 웃음꽃을 피우는 단꿈도 서로 도검을 겨누는 악몽도 아닌, 하필이면 삶의 시작점으로 되돌아가 나를 이끌어주신 은사님께 용서를 비는 꿈이라니. 정말이지. 이건 내가 막 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을 무렵 운기군을 위해 만든 거미로군. 지금 보니 조잡하기 짝이 없군. 사형, 진짜 단명 좀 맞아요? 그건 왜 물어? 다른 뜻은 없어요. 그냥 어쩌다 선주까지 와서 배울 결심을 한 건지 궁금했을 뿐이에요. 내 고향은 보리인 짐승놈들의 목장이 됐고 부모님은 거름이 되셨어. 난 너희처럼 수명이 길지 않아 놈들을 몰살하는 날까지 살진 못하겠지만 내가 벼려낸 검이라면 해낼 수 있을 거야. 이 검을 봐. 오늘 화로에서 갓 꺼낸 녀석이야. 내가 직접 벼려냈지. 이거 진짜 완전 멋진데요? 아부 떨지 마. 온기군에게 보급할 제식 검일 뿐이니까. 거푸집을 따서 이름을 붙이자면 신검 1번이라고 해야겠지. 사형, 자기 작품 이름을 그렇게 대충 지으시면 어떡해요? 배엄 스승님께서 수제자에게 내주신 첫 번째 과제, 무엇이 검인가? 그분은 늘 이름 속에 무기의 운명이 깃든다고 말씀하시곤 했죠. 고운은 정처 없고 학은 숲을 떠나네. 사림이라고 부르자, 사제. 사형, 전 또 고운이라고 부르실 줄 알았죠. 백주, 내가 그녀를 위해 손수 만들어준 활. 하지만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과오를 빚어낸 건 바로 나였지. 나 주는 거야? 고마워. 내가 그랬잖아. 하고 싶은 일에 매진하면 못 이룰 게 없다니까. 아 참, 혹시 이 활에 따로 지어준 이름이라도 있어? 노기, 신화 속 고대 국가 황제가 가졌던 명마의 이름이지. 험준한 지형을 평지처럼 내달려 사지에서 주인을 구해냈다는 전설이 있어. 너무 생뚱맞잖아. 웬 마리르? 됐어. 내 스타일이 전혀 안 느껴지잖아. 그냥 곡궁이라고 부를래. 우리 어머니가 날 라인이라고 부른 것만큼 별로인데 차라리 곡수 같은 우아한 이름은 어때?
됐어. 네 마음대로 해. 음모를 겸비한 네가 평생 이 연마궁에 갇혀 지내는 건 정말 아깝단 말이지. 마침 잘 됐네. 친구들이랑 나부에서 모이기로 했는데 너도 같이 갈래? 사람이 평생 한 곳에만 머무를 수는 없잖아. 영혼의 진도. 그 시절 내가 그를 위해 직접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던 무기지. 옛 벗들은 뿔뿔이 흩어졌건만 그는 지금까지 꿋꿋이 버티고 있어. 천재? 그렇다면 경류 스승님의 검술도 막을 수 있겠네. 능글맞은 녀석, 내 앞에서 선배 행세는 집어치워. 난 단명종이잖아. 수백 수천 년씩 갈고 닦아야 하는 선주의 검술을 무슨 수로 익히겠어? 네 호언장담은 들었어. 화염에 뛰어드는 불나방이 될지언정 무의미하게 장수하는 고목은 되지 않겠다고. 보아하니 선주 사람을 꽤나 얕잡아보는 모양이네. 아휴, 미래의 검술의 1인자님께서 귀도 참 밝으시네. 술김에 부린 허세니까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내 솜씨를 전장에서 썩히기엔 너무 아깝잖아. 너희는 전장에 나가 싸워. 난 너희를 위해 신병 2기를 벼려줄 테니. 자, 이걸로 정한 거다. 좋아 좋아. 그럼 진도 한 자루만 만들어줘. 길이는 8척에 푸른 실로가만 장식하고 칼날에는 구름 문양을 새겨줘. 아니 번개 문양이 좋을까? 일단 키부터 좀 키우고 오렴. 그럼 언젠가 여기 모인 친구들에게 딱 맞는 무기를 만들어주기로 약속한 거다. 그래야 우리가 널 대신해 전장에 나가 적도 무찌르고 끝도 없이 체력이 드는 굳은 일을 대신해줄 거 아니겠어? 자, 다들 건배하자. 우리 다섯은 비록 출신은 다를지언정 이제 생사고락을 함께하는 벗이 되었으니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위로는 선주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의 평안을 지켜내자고. 천궁과 시왕이시여, 이 마음을 굽어 살피소서. 의리를 저버리고 은혜를 잇는 자 천벌을 면치 못하리라. 라만차 씨의 의수와 검장은 스승님과 내 손을 거쳐 탄생한 합작품이었지. 유혹에 갇혔을 때 라만차 씨도 날 면회하러 왔었어. 웅성, 어쩌다 이 지경이 된 거야? 그림자가 네 몸에서 풍요의 혈육의 냄새를 맡았어. 말 한마디 할 기력조차 없나 보군. 웅성, 고개를 들어 날 봐. 과거 탐식의 그림자를 봉인할 수 있었던 건 다 너희 사제 덕분이었어. 내가 너희한테 큰 신세를 졌지. 그러니 딱 하나만 물을게. 여기서 나가고 싶나? 그렇다면 고개를 끄덕여. 세상에 죽으란 법은 없지. 고개만 끄덕이면 지금 당장 날 데리고 여길 뚫고 나갈 테니까. 됐어. 이건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이야. 그때 내가 널 연마궁에서 데리고 떠났더라면 운명이 전혀 다르게 흘러갔을지도 모르지. 그때도 그랬듯이 네 선택을 존중할게. 안타깝게도 이 세상엔 우리 마음 같지 않은 일들이 참 많으니까. 이건 내 작품 아닌가? 이게 바로 내가 블레이드로 거듭난 시작점이군. 네가 블레이드야?
검에 아주 빠삭하다며? 마침 잘 됐네. 제 손에 들린 저 검, 네가 보기엔 어때? 검은 훌륭하지만 다루는 방식이 틀렸어. 검술은 춤이나 연주가 아니야. 발끝에서부터 힘을 끌어올리고 시선과 마음이 한 곳을 향해야 비로소 제대로 뵐 수 있는 법이지. 헐, 대박. 간레이드, 완전 도검계의 신이네. 이 정도로 전문가라면 우리한테도 좋은 검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게 어때? 망치를 내려놓은 지 너무 오래돼서 마음만 앞설 뿐 영 예전 같지가 않군. 손에 맞지도 않는 병기는 오히려 너희 목숨만 재촉할 뿐이야. 앞으로 검을 들어야 할 순간이 온다면 내가 직접 나서지. 이 몸이 유일한 검이다. 응성이 오랜 벗에게 선물했던 무기지. 하지만 우린 더 이상 예전의 우리가 아니야. 내가 누구냐고? 그건 중요치 않아. 중요한 건 네가 이 검을 기억하고 있냐는 거지.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동안의 일들을 이대로 다 없던 일로 치겠다는 건가? 두 번 다시 격운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게 좋을 거다. 안 그러면 다음번엔 반드시 내 손으로 네 숨통을 끊어놓을 테니까. 애석하게도 결국 우린 무기를 내려놓고 말았군. 제자야, 이리 오너라. 드디어 길의 끝에 다다른 건가? 저 왔습니다, 사부님. 오냐? 한참을 기다렸단다. 이번 생에 만든 무기를 전부 확인하셨군요. 좋구나. 비록 약간의 티는 있을지언정 뿜어져 나오는 예리한 만큼은 감출 길이 없으니 진정 훌륭한 장인이 벼려낸 신병이기다구나. 지난날 벼려낸 무기를 마주하니 제자의 가슴 속에는 그저 끝없는 회한만이 밀려올 뿐입니다. 내리친 망치에는 후회를 남기지 않았건만 제 인생은 내딛는 걸음마다 돌이킬 수 없는 과오뿐이었습니다. 옛벗을 배반하고 맹세를 쳐버렸으며 신병이기를 손에 쥐고서도 정작 소중한 이는 지켜내지 못했죠. 두 손은 피로 홀룩졌고 검에 비친 제 모습은 스스로조차 혐오스러울 지경입니다. 무엇보다 죄스러운 건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번 생에는 영영 보답할 길이 없겠지요. 그렇게 다 털어놓고 나니 마음이 좀 후련해졌나? 아직 내게 안 보여준 작품이 하나 더 있지 않느냐? 이 검은 아직 이름을 지어주지 않은 모양이구나. 그건 지리를 단주하다 나온 실패작입니다. 사문에 누를 끼칠까 두려워 몰래 감추어 두었는데 스승님께서는 대체 그걸 어떻게... 어린 녀석이 어찌 스승의 눈을 속이겠느냐? 내가 효광 장군에게 부탁해 너에게 전해주었지. 네가 떠난 뒤로 이 검을 대청에 걸어두고
매일같이 들여다보았단다. 하루 강아지 같던 그 서슬퍼런 패기가 어찌나 될 듯 뜨겁던지. 마치 네가 사사하던 날 두 눈에서 번뜩이던 빛처럼 말이야. 그건 장인의 예리한 칼날이었지. 지금의 전 다 녹슬어버린 고철에 불과합니다. 이미 빛을 잃은 지 오래니 이대로 이곳에 묻히는 게 마땅하겠지요. 부서진 광석, 낡은 재료, 녹슨 고철. 우리 장인들은 평생 그런 것들을 벗삼아 살아가지. 만물이 쓰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차마 볼 수 없으니 어떻게든 제 쓰임새를 찾아야 한다. 쓸모를 잃은 물건이나 실패한 불량품을 새롭게 재주조해내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장인의 사명 아니겠나? 설령 끝에 다다른 온통 잘못으로 헐룩진 삶이라 할지라도 말입니까? 장인의 작품이 그러하듯 장인의 삶 또한 마땅히 그래야 하는 법이지. 내가 너에게 던졌던 그 질문 아직 기억하느냐? 검이란 무엇인가? 네 가슴 속엔 이미 답이 있을 터. 그것을 새롭게 재창조하거라. 재창조. 재밌군. 한순간이라도 더 살고 싶다고 느낀 적은 처음이야. 이건 그 옛날 죽음을 앞둔 응승의 입에서 직접 나온 말이지. 잘나. 지금껏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다니 고대 괴수 입속으로 몸을 던진 건 결국 나와 동기어진하겠다는 반항이겠지. 애석하게도 세상의 풍요를 갈구하는 자가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는 한 나는 어김없이 다시 나타나 은총을 베풀 것이다. 지금 네 간절한 영화에 응답하여 내가 왔노라. 이 짐승의 어기 속에서 천년토록 설정이 느껴나가는 고통을 맛보게 해주마. 하나, 이 육신은 끊임없이 재구성될 터이니 넌 영원히 해방되지 못하리라. 이게 바로 소위 말하는 재창조 아니겠느냐? 다영나이나 너와 선주 사람들은 늘 이렇게 근시한 적이더군. 인생이라는 거대한 꿈에 빠져 상실에 집착하고 잊히는 걸 두려워하지. 그런데 내가 너의 유력을 깎아 지혜를 일깨워주려 했지만 너희는 내 아름다운 자비를 거부했어. 한때 뛰어난 장인이었으니 소조의 아름다움을 가장 잘 이해할 테지. 네가 사랑하고 아낀 이들이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게 생사를 다시 만들 힘을 주겠다. 네 친구들에게 몇 번이고 다시 일어설 기회, 모든 잘못을 바로잡을 기회를 주도록 하마. 바로잡는다고? 네 방식으로 나처럼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산송장을 더 만들겠다는 건가? 그건 영생으로 나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일시적인 진통일 뿐이지. 네가 굳이 은혜를 거절한다면 이 괴수 입은 네 영원한 감옥이 될 것이다.
육신은 소아와 재창조 사이에서 천년을 맴돌며 피와 살이 하나하나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기억하게 되겠지. 네 의지가 밀랍처럼 녹아내려 공허하게 내 이름을 부르짖는 껍데기만 남을 때까지 말이다. 다 말했나? 네가 보기에 죄수가 나뿐인 것 같나? 찰나 사슬에 가장 단단히 묶여있는 건 바로 너다. 세상에 풍요를 바라는 네가 단 한 명이라도 존재하는 한 난 다시 태어나 은혜를 내릴 것이다. 난 그의 메아리이자 자비라는 사명에 갇힌 노예일 뿐이지. 우리가 집착한다고 비웃었나? 너야말로 약사의 가장 비참한 죄수다. 날 자극하려는 건가? 아니, 네 형기를 선고하는 거야. 내가 여기에 뛰어든 건 같이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련을 위해서다. 계속 살아남고 싶다면 난 탐식에 집어삼켜지지 않도록 끝없이 이 육신을 다시 만들어야 하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 바로 그 몸부림이다. 이 에이언즈 자네의 거대한 입을 용광로로 너와 내 불사의 혈육을 쇳덩이로 수천 수만 번의 죽음을 망치로 삼아 여기서 널 몇 번이고 단조하고 주저해주마. 이건 널 없애기 위해서가 아닌 널 영원히 가둘 감옥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리고 이 감옥의 가시는 내게 사명을 부여한 그 구세주 약사를 영원히 겨눌 것이다. 너의 신에게 복수할 준비는 됐나? 그렇군. 이게 네가 원하던 재창조인가? 그럼 어디 한번 보자고. 이 사형수간의 사투이자 용광로 속의 재련이 끝났을 때 누가 누구를 검날로 단련해낼지 말이다. 너희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여기에 남아있을 거니? 그는 먼 훗날에야 돌아올 수도 있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 어쩌면 내가 블레이드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라고 불평하기만 하면 나타날지도 몰라. 어쨌든 이건 블레이드의 선택이야. 우린 작별 인사를 나눴어. 다들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해줘서 고마워. 자, 이제 네 일을 처리할 차례네. 회색머리 소녀, 그 증표를 가지고 날 찾아온 이유가 뭐지? 목적이라니? 배를 몰아 여기 오기 전까지 우리는 만난 적이 없을 텐데. 에바네시아가 그린 가면이 아니었다면 나도 원력의 부름에 응해 여기 오지 않았을. 그래서 네가 말하는 나는 누구지? 당연히 나지. 골칫덩어리는 영원히 골칫덩어리네. 또 너야? 나와 푸른에겐 공통점이 하나 있지. 초대받지 않았는데 멋대로 찾아오는 걸 좋아한다는 거야. 천년 만에 재회. 그래 피야, 오랜만이야. 아사프라마트. 아까 파종 은천에서 이야기가 안 끝났었지? 천년 전, 난 아하토피아의 폐허에서 죽어가는 한 아기를 봤어. 얼음장 같던 아기의 몸은 환락의 전설을 떠올리게 했지. 아하는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 아쉽게도
난 그게 뭐가 웃긴 건지 이해할 수 없었지. 그래서 더 재미있는 농담을 지어냈어. 난 그 아이에게 파멸의 힘을 내려 허줄처럼 다시 태어나게 했지. 그리고 난 탐식의 생명을 물감 삼아 흉악한 괴수를 그려내고 군단의 뜻을 행하도록 가르쳤어. 크레피야, 네 이름은 세계를 그린다는 뜻이야. 세계가 파멸하기 전날 밤, 넌 줄곧 잘해왔어. 열차의 추락을 목격하기 전까지 말이야. 그건 너의 그날부터 난 너희의 파멸과 아무 관계도 아니게 됐어. 열차를 파괴한 게 네 패배의 시작이야. 무명객의 정신은 저항의 깃발이 됐지. 난 네가 준 힘으로 무고한 이들을 구했어. 넌 내게 인간의 가련을 썼다고 개척의 일원이 될 수 있을 것 같나? 눈을 뜨고 똑똑히 봐라. 풍화의 저주는 여전히 너와 네 후손을 불태우고 있지. 그건 하멸의 자손으로 그림 속 세계 철치나 천년간 내가 왜 도피아를 무관심했는지야. 네가 날 치료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어. 너보다 훨씬 흥미로운 사람이 돌아왔거든. 너와 다르게 진짜 백이 무명객이 그래서 돌아온 거야. 내가 여기 온 건 단지 그 말을 전. 히메코 씨, 실컷 구경했으니 이제 네 얼굴에 주먹을 꽂아줄 차례네. 지난 1000년간 네가 초토 기원에 죽인 무고한 생명들을 몇 번이 아사프라마드, 그들의 분노를 받아들일 준비는 됐나? 내겐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만 신뢰하지. 네가 준비한 이 작별 선물, 저들에게 즐기게 하는 게 어때? 자, 너희 반항을 보여줘. 끝난 건가? 조심해! 아쉬워라. 아주 멋진 일격이었는데 성공률 0이군. 구속 실패라고? 만분의 1의 확률. 내가 주사위를 던진 순간 이미 확정됐어. 가면을 벗어라, 주인공. 너에겐 어울리지 않아. 그리고 넌 결말이 정해져. 작별이다. 미안해. 실패했어. 파멸의 졸개들, 너희를 이 세계에서 추방하겠다! 어떻게든 그녀를 진정시켜야 해. 속전속결로 끝내고 아사프라마드를 쫓아야 해. 어쩔 수 없지. 레벨 999를 한 번 더 쓰는 수밖에. 그럴 필요 없어. 검을 써야 한다면 내가 나서지. 답을 알아냈나? 검이란 무엇인지. 끝없는 마모를 겪고도 여전히 남아있는 한 줄기 예리함. 음식을 용광로로 삼고 풍요를 철로 삼아 수만 번 죽은 인류, 수천 번의 단련 끝에 검이 되리라! 뭐야? 번영 인사도 안 해주는 건가? 경금질의 주마!
예민했구나. 부사 1승이라면 난 1승을 선택하겠어. 어쩌다 저렇게 된 너무 늦은 게 아니라면 좋겠네. 무슨 소리야? 완전 제때 왔어, 블레이디. 근데 좀 과한 거 아니야? 왜 옷까지 갈아입고 왔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괴수의 입을 빌려 찰나를 가뒀어.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네가 살아남았고 임무도 완수했다는 거야. 아직 아니야. 난 결정했어. 여기에 남아 아련자가 되어 환월 게임에 참가할 거야. 뭐? 너도 이 세계에 남아서 참견하겠다고? 우선 눈앞에 있는 일부터 해결하고 얘기하자. 괜찮아? 다들 고마워. 나도 최선을 다해 너희를 도울게. 두루마리가 존재하는 한 아사프라마든 날 죽일 수 없어. 넌 이미 에바네시아의 부탁을 완수했어. 내가 이 기나긴 1000년 동안 모든 책임을 혼자 짊어지러 집착했던 거야. 아사프라마드의 말대로 난 1000년 전에 갇혀 있었어. 누구도 그림 속 세계의 봉인을 풀 수 없다고 자만했고, 아사프라마드가 다시 나타났을 때 축적된 원력만으로 치명타를 날릴 수 있을 거라 착각했지. 우리가 상대하는 건 초토 기원 내내 치열하게 싸우고도 이기지 못했던 적수야. 그 녀석은 도대체 어떻게 그림 속 세계에 숨어든 거지? 하중은천에 들어오기 전 이상한 진영 하나가 내 몸에 붙으려 했어. 실패하긴 했지만 어쩌면 그게 아사프라마드 침투 시도의 첫 단계였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는 그래피아의 모습으로 위장해 내 가면에 손을 대고 진짜 그래피아를 소환하는 방법까지 알려줬어. 결국 놈의 뜻대로 되고 말았네. 녀석이 여기에 그토록 오려 했던 목적은 단 하나뿐일 거야. 그리고 탐식의 허물을 깨우는 거지. 어서 여길 떠나야 해. 날 삼켰던 그 거대한 입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녀석이 말한 더 중요한 일은 뭐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텐데 몸을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움직이는 건 아닐 거 아니야. 1000년 전 외계 천마의 주인이 아하토피아를 침공했을 때 그는 어떤 불가사의한 힘을 보여줬어. 그는 천리나 떨어진 곳에서 동시에 나타나곤 했지. 무수히 많은 분신을 가진 것처럼 말이야. 그는 진짜 무명객을 만나러 가겠다고 했어. 히메코시가 위험해!